네,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얀마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축하를 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미얀마 총선 결과가 우리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경우 전 미얀마 대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워낙에 매스컴에 이제 그 미얀마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마치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궁금하긴 합니다. 그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는 겁니까? 미얀마의 지금 총선이 1990년 이후 25년 만에 또 이런 새로운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얀마의 봄, 정치적인 봄이 오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옳은 말씀입니다. 참 온 국민이 미얀마 국민이 바라고 또 기다리던 그런 희망이 지금 새롭게 싹트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 당이 확실하게 지금 대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. 실제로 아웅산 수지가 실질적인 그 정신적 리더로서 민주주의의 그렇게 바라던 이상의 그 심볼로서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대통령 지금 헌법상은 대통령이 되기 어렵게 됐습니다. 당분간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한은.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수지 여사가 실질적인 그 지도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. 그 헌법 조항을 보면은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수치 여사 같은 경우는 영국인과 결혼을 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그렇습니다. 건가요? 그 사실은 뭐 수지 여사도 문제지만은 그동안에 군부가 지금 거의 53년 동안 이렇게 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수지에 의한 어떤 그런 이 권력 이양을 거부하는 그 군부 세력에서 그렇게 헌법상 조항을 넣어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나서서 개헌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뭐 인도, 일본 이런 나라들도 미얀마와의 어떤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. 그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? 미얀마의 이 정치적인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얀마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자원도 많고 아주 좋은 나라고 큰 나라입니다. 그래서 미얀마를 미얀마에 진출하고 싶은 그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특히 중국, 일본 뭐 우리도 거기에 포함됩니다. 그 사람들이 이제 국제 룰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얀마가 정치적인 이 자유화를 해야 민주화를 해야 또 그게 또 보장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자꾸 경제 제재를 가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거 그런 현상입니다. 네,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? 미얀마의 민주화가 우리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? 물론입니다. 그동안에도 우리 벌써 90년대 중반에도 한번 이 자유화 바람이 불어서 특히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 민주화되고 이제 인건비 오르고 무슨 노사 문제가 있으면서 미얀마 쪽으로 특히 봉제 공장을 중심으로 많이 옮겼습니다.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군부가 이 시장화 조치를 못하고 자꾸 이제 서양에서는 생쇼를 가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도 팔 데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이제 위축되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지금 현 대통령 테인센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풀려가지고 이제 다시 한 뭐 5, 60개로 이제 몰려가고 특히 이제 그 외에도 그런 대세가 시장 개방이라는 대세에 따라서 우리 큰 기업들도 그 롯데도 들어갔고 우리 CJ 뭐 여러 현대도 들어가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진출 준비도 하고 지금 이미 진출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미얀마가 민주화가 되는 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. 당연히 그렇죠. 미얀마가 민주화되고 이제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도 좋고 이미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거는 그 천연가스 개발 상당히 어렵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대사님께서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2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있었습니다. 그때 막 그 수지가 가택연금에서 잠시 풀려나 있을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그 축하 서한을 들고 제가 한번 수지 집에서 만났습니다. 그 후에도 한 번 정도 더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했는데 그 후에도 또 이제 다른 이 수지당하고 이제 또 무슨 분쟁이 있기
때문에 다시 그 후에 다시 감금되는 바람에 최근까지 고생을 많이 했죠. 참. 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그래서 사실은 수지가 그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고 또 리더로서 상당히 그 물론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해외 식견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 참 좋은데 이 군부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. 젊은 사람들은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. 젊은 남자 아기를 놓으면은 군에 살라 그러면은 군에 보내든지 절에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. 왜냐하면은 그냥 학교 보내면은 뭐 민주화 데모하고 뭐 이런 또 인생 교도소 가고 또 아주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참 어려웠던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다 한 몸에 안고 혼자서 정말 이 수도성 같이 감내하면서 정말 잘 참고 견딘 그런 정말 미얀마의 민주화의 이 희망이고 그 이상이었습니다.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. 어차피 뭐 대통령과 같은 그런 미얀마 전체 국민의 그 민주화 열망을 대변하기 때문에 다 바라는 바입니다. 군인들도 거역하기 힘들고. 김대중 전 대통령,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. 지금 제가 김 전 대통령도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수지 여사가 더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도 그 민주화의 투사,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대표하는 리더들이라 그래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계속 그 수지하고는 그 관계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그 어려웠죠. 그래서 저도 아주 불편한 가운데 그 다음날 아직 그때도 내윈 무슨 쿠데타설이 있어서 신임장도 한 석 달간 못 받고 기다리는 있는 중간에 수지가 잠깐 나오는 바람에 아주 그 분위기도 별로 편하지 않은데 가서 신임장 견역하기 하루 전에 수지를 만났습니다. 가서 만나고 그 다음날 그 당시에 의장한테 신임장을 제정했는데 이제 그 정식 신문 같은 거 잘 안 나오고 뭐 뒤에서 속닥속닥 손 많으니까 우리 외교단에서 니는 뭐 신임장을 2군데 내느냐는 등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아주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. 곤란하셨겠네요. 이대사께서 아주 뭐 그 지금 이 소식을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서요. 뭐 이제 또 이제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는 이제 2차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잠재적으로 미얀마의 그 국가의 성장 가능성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저는 뭐 그냥 무슨 전문 통계학자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저는 미얀마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면에서도 그렇고 세계 탑 10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. 우선 땅도 크고 국민도 우리 5,500, 거의 6,000에 가깝고 자원도 엄청납니다. 없는 게 없습니다. 미얀마에. 그리고 인적 자원도 지금 우리가 자꾸 가난하고 불쌍하고 무슨 뭐 아주 미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 영국 식민 시대부터 뭐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이 기본이 있는 국민들이고 얼마든지 발전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. 우리가 아주 모델형 같이 잘 돼서 그래서 미얀마도 굉장히 바라고 특히 미얀마 이번 민주화에 이 세계화라는 이 대세가 영향을 줬지만은 특히 우리 이 한류 이 바람도 미얀마 민주화에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게 2002년도 제가 막 부임했을 때 그때 우리 드라마를 가지고 누가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 뭐 하는가 싶었더만 그게 우리 드라마 하는데 정말 그때부터 한류가 그때는 막 그 군사 정부 속에서 다들 침체되어 있는데 한국 드라마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군인이고 뭐 민간인이고 간에 우리 봉제 공장에서 7시 이후에 잔업을 하려면 잔업이 안 됐어요. 장관들도 7시 그 우리 한국 드라마 할 때 전화를 안 받아요. 찾아오는 거 싫어하고. 정확하게 근데 무슨 드라마? 그때가 그 우리 뭐 처음에 나올 때가 그 겨울 연가가 그것도 나오고 무슨 대장금도 나오고 자관 그 사람들이 요즘 뭐 그 한류가 바람이 엄청납니다. 그다음에 이제 2002년도 막 갈 때 우리 월드컵 있었을 때 사실 우리가 스페인도 깨고 막 이태리 깨고 할 때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좋아해요. 왜냐? 대리 만족하는 거야. 우리가 아시아 사람이면서도 스페인, 이태리 막 이기고 우리가 4강에 진출할 수 있다는 데서 우리보다 더 좋아합니다. 그래서 그 한류라든지 무슨 그런 그때 마침 그런 게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그 미얀마 국민들한테는 아주 침체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
이 흥을 돋아주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무지 좋습니다. 그리고 예. 우리 한국이 여러 면에서 이제 도와주려고 애도 많이 쓰고 네. 또 그 후에도 저 관계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예. 네. 미얀마 총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. 민주화 이후에 미얀마의 성장 가능성 저희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경우 전 미얀마 대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